조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잘못하면 야단 맞는다고. 여기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제가 표현. 저한테 뭐라고 많이 뭐라고 나무라셔요. 아니 그게 현실이니까 부정을 하든 긍정하든 현실인 거고 네네. 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오늘 지금 저도 단학서는 7년 반 하고 나왔지만 일지대선사 절대 흉안합니다. 장단점 집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막 욕을 합니다. 자기 친구 딸들 말에 돈 많이 걷어내고 말이지 뭐 새 돈에 갖다 뭐 빠졌다고 막 욕을 해요. 나 한마디도 욕 안 해요. 왜? 내가 받은 게 좋은 게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난 그만큼 하려면 벌었으니까. 근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네 분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나오셨어요? 세 분과 한 분. 세분께서 지금 말이 아까 보니까 상당히 높으신 것 같고 우리 조 선생님이 제일 높은 것 같고 지금 한 분이 같은데 설명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멍청하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언제 시작하고 왜 했습니까? 할게요. 아니 이 수련은 20년 되시다고 그러는데 참나찾기 말이죠. 참나 찾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언제 시작하고 왜 했습니까? 아무래도 괜찮으시면 예, 미안합니다. 뭐 주제 안 들어서 예. 제가 사회 시대로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요 공기를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원래 깨달음 같은 건 관심도 없었고요. 예. 참 정신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라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사치하고 살던 사람인데요. 예. 그리고 저는 꽤 눈에 보이는 걸 잘 믿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 수련법도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눈에 보고 증명할 수 있게. 근데 제 처가 아팠어요. 예. 그래서 뭐 며칠 병원 다니라고 그러고서는 다녔는데 희한하게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렇게 나빠지는 게 뭐가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남편으로서 그 일도 아니니까 또 같이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심하게 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를 데려갔는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그런 데 유명한 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유명한 병원에 들어갔는데 피검사를 하더니 정상이래. 절고 들어간 사람을 보고 정상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명한 내과 의사가. 그래갖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쳐다봤는데 뭐 본인이 그렇다는데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야 이거 의사는 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사면 뭐 그렇잖아요. 그래도 전문가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순례를 시작을 합니다. 네. 뭐 딴 병원도 가고 이제 아는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다니다가 약을 먹을수록 탈이 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관절염 같은 경우는 증상은 관절염인데 이유는 검사에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더 돌아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러더라고요. 네. 성이 붙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걸로 돼요. 류마티즘 뭐 이거 참 쉬운데 몰긴 도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또 다른 데를 갔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주는 약이라는 게 진통소염제가 제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속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1년 내내 알러지, 감기 다 걸린 거예요. 기침에.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은 더 나빠지고 이거 뭔가 면역력이 이상이 있어서 관절이 생겼다고 그래놓고서는 더 망가뜨려 놓는데 약만 더 주지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처음에 믿으면 안 되겠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잘하면 사람 잡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게 이제 심각해졌다 싶어가지고 그런 고담값이 이제 한이죠. 그래서 이제 한의를 또 돕니다. 그 친도 또 유명한 분 찾고 그래서 친구 협회장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분들 또 가서 만나고 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분명히 낫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처럼 놀랍게 침 맞아도 더 나빠지고요. 약 먹어도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오기도 생기고 이게 또 지금 뭐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돌팔이로 도는 거니까 이제 민간요법 한의사로 안 되면 민간요법으로 돌죠.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을 했죠. 제가 이게 뭔가 도움을 하나 줘야 되는데 하고 봤는데
체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체질을 딱 보는 순간에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낫고 어떤 사람들은 망가지는 걸 보는데 제처럼 망가진 편이었고 낫는 사람은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의사가 다 고치는 게 아니고 지하고 인연 맞는 사람 만든다는 게 이런 얘기구나. 체질에 맞는 처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운 좋게 낫게 하고 아닌 사람은 나쁘게 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서 그래서 돈 참 많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실전에 투입하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뭐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무지하게 심각하고 드디어 어느 날은 제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화장실 가는 걸 봤어요. 부시럭거려. 이게 몸을 다 못 쓰고 이제 그때는 이렇게 밀면서 화장실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을성은 좋아서 저를 안 깨우고 울지 않고 간 바람에 부시럭소리 때문에 깨는데 제가 그 뒤부터 한 번 자면 일어나는 안 일어나는 편인데 남이 들고 가서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때는 이제 좀 잘 깨요. 뭐 좀 있으면 뭐 있나 해갖고 예, 바뀌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야 이게 제가 이제 의사나 뭐 이런 거 하게 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줄은 모르고 야 이게 뭔가 도움은 되겠다고 해서 책을 부지런히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교보문고 가서 굉장히 많은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괜찮은 거 있으면 한두 번씩 사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어느 날 그 체질이라는 게 됐다 보니까 가상 체질이라는 게 이제 제대로 일어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이거 그러면 낫는데 그러니 뭐 초짜가 하는 게 믿어야 되잖아요. 교수들이 써놨는데 책 몇 권 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갖고 했는데 어느 날 TV에 이명복 박사가 딱 나와가지고 뭐 아령 이런 거 이거 묶어가지고 들어가면서 하는데 저 정도야 나도 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 힘뭐 그 역학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에피컬 에메이 뭐 이런 건데 저 양반은 그걸 일을 알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 같은 사람은 딱 보면 아는 거니까 그래 저거는 내가 저거보다 잘할 수 있지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하고 책 사가지고 오무라 요시 악기 책 사가지고 이거 땡겨보고 근데 요건 이제 공학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죠. 에피컬 에메이가 되면 이제 A를 일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가속도 일정하게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오인 테스트가 다 엉터리입니다. 가속도를 확 잡으니까 천천히 해야 되겠다. 이게 힘이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오인 테스트 하는 사람을 보면 이거 하는 사람을 보면 확 내리는지 이걸 하는지 봐야 됩니다. 거의 다 이게 엉터리입니다. 이 비결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따지긴 좋아하니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 양반도 저게 조금 엉터리구나. TV 나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분 만나러 갔었어요. 만나러 가가지고서 이게 저도 진단 받아가면서 제처 대리만 받으면서 제가 뭐라고 시비를 걸었죠. 아무래도 선생님 이게 좀 재현성 떨어지시죠? 아, 힘 빠지시면 어떡하세요? 그랬더니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 보는데 중간에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남은 다음에 제가 아 선생님 그러신 일이 있죠. 그랬더니 이제 근데 제가 그분 그래도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솔직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의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그 다음에 오는 거 돈 안 받는데 검사를. 그래가지고 그 제가 보니까 그 연세에 그쪽 생각이 철저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습을 했는데 한 100명 이상을 꾸준히 당겨보니까 A를 일정하게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A를 일정하게 되는데 보통 이것도 이렇게 하면 각도가 달라서 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기는 사람이 이걸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당기죠. 이렇게 잡아서. 근데 그 다음 사람을 가까이 다가오면 이렇게 당길 거 아니에요. 이 가속도 일정하고 힘이 다르거든요. 제 말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일정하게 하려면 이 정도는 자기는 해줘야 돼요. 이거 하고 천천히 A만 해주면 한 50명, 100명만 당겨보면 한 달만 하면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힘점의 포인트가 딱 잡아서 당기면은 보통은 하고 끝나잖아요. 이렇게 힘을 잘 줄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 몇 명 없어요. 무지하게 똑똑해야 처음부터 합니다. 힘을 주라면 여기만 주잖아요. 팔씨름할 때 해보셨죠? 이거 남자분들도 좀 이해해요. 팔씨름을 딱 하면 요거만 주다가 그 다음에 요령 있는 사람이 이거 하죠. 그 다음에 더 잘하면 여기까지 다 씁니다.
그죠? 이것도 잘하면 나중에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쓰게 만들어야 돼요, 검사할 때. 여기까지 검사를 했는데 다음에 하다 보니까 지가 조금 요령이 들었어. 그래서 그거 딱 주면 검사 결과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검사하면은 인간은 틀릴 수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비드 호킨스도 똑같아요. 그걸 실패하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걸 눌러도 천천히 에피콜 에미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정하게 각도 잡고 그 사람이 좀 제일 잘 쓸게 분위기 만들어주고 자기도 일정하게 딱 해가지고 방향을 하나 보면 하나만 바라보게 하든가, 그러니까 애매하게 오리테스는 여기만 쳐다보게 하든가, 나중에 보니까 방향 에너지를 타야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연습을 시켜가지고 연습을 하면 오리테스는 쉬워요. 한 달만 하면요 거의 전문가가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는 한 달 연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거짓말 같으시죠? 아까 저희 똑같아요. 수맥 돌아가는 거 점 4개 딱 찍고서 수맥 쫙 하고 가르치는 사람, 지금도 수맥 협회니 뭐니 이런 데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이게 한 달에 다 도사되죠. 그냥 쭉 따라가면서 움직이면 여기라고. 그럼 그럴 리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오링 테스트 하는 사람 치고, 저는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그렇게 하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금속공학 박사, 무슨 교수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이론과 실제 달라요. 정말 이론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대로 이렇게 딱 하면 한 달이면 누구도 아무리 꾀부리는 사람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베스트를 뽑아내야만 이게 이제 임계치가 나와요.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기계처럼 쓰려면 상대방의 역치값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계치, 최고의 힘을 쓸 수 있는 걸 임계치를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힘을 쓰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을 그 다음에 돌아놓고 상대방 여기다 옷을 바꿔 입히든 뭐 음식을 바꿔놓든, 그래서 전하고만 차이를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론은 뭐 이렇게 단순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사상체질이 맞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상체질이 맞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사상이라는 개념은요, 4개로 자른 게 아니에요. 4개로 잘랐는데 합치면 하나가 나와야 되고요. 반드시 반대 또는 반대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만족시키는 실험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건 하나가 나와서 둘이 나오잖아요. 그냥 둘이 아니에요. 음과 양은 반드시 양이 같으면 2개가 반대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이라는 게 했는데 이게 좋아졌어요. 그럼 얘로 하면 나빠져야 돼요. 그 똑같은 테스트로. 이게 우리나라 음양이 가지는 원리인데 이걸 대대원리라고 해요.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이걸 갖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조영 선생님이 아까 보니까 무지하게 하셨잖아요. 대대원리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좋아하시죠. 근데 사상 음양 이론의 하이라이트가 그 대대원리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태용 요거 2개는 상반되면서 2개가 만약에 태양을 좋게 만든 게 있다면 태양은 반드시 나빠져야만 하는 겁니다. 소양과 소음이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태소 음양 이렇게 해서 나눠야 옛날에는 그렇게. 근데 이런 얘기를 아마 안약장 어떤 데서 기공하는 사람도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잘 따지거든요. 관찰을 하는 편이라 그렇게 해서 해놓고 보니까 힘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찰하니까 당근을 누가 좋게, 어떤 사람이 좋았잖아요. 반대가 오이면 오이는 반드시 나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이를 좋아하는데 힘이 세졌어. 그러면 얘는 나빠져야 돼요. 당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군이 생겨요. 딱. 그러면 이 4 군이 딱 나타나면 좋다, 나쁘다, 중간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매일 힘이니까. 근데 힘이라는 거는 힘으로 나타났다면 에너지 증가라는 건 당연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지나치게 당연하구나. 아주 그냥 딱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써놓고 했는데도 제가 그때는 깨달음이 없었어요. 사상 체질만 책을 썼어요.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한 걸 묶어서 처음에 좋은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는 책을 썼어요. 건강이 주요 주제였어요. 제 첫 때는. 그런데 건강이 좋은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라는 책을 썼는데 제목이 너무 평범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제목이 최고인데 그래서 사상체질 건강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전문가 냄새가 나게.
그래서 그 책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사상체질 건강법 했어. 근데 이 양반이 자기 돈 내고 출판을 하는 거니까 제가 그 정도 제가 무명 인사인데 내준 거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해갖고 사상체질 건강법으로 책이 바뀝니다. 그래갖고 사상체질 건강법에는 굉장히 많은 게 다양한 게 있어요. 거기는 벌써 침을 도용 갖고 이렇게 놓는 법, 수면 막는 법까지 거의 다 들어가는데 그때도 오름 테스트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원리라는 건 결과값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세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나타나는 건데 이걸 구별하는 힘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발전시켜야 될 원리인지 몰랐어요. 제 말씀 좀 이해되시죠? 이거를 언제 알았냐면 어느 날 정신과학회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냥 충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알려주고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간 책 이게 다 되는구나. 제가 책순 뒤인데 그때만 해도 사상체질로 하면 다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처가 다 안 낫고 조금 나빠지는 게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세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좋아지는 걸 만드니까 오행이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나눠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한 김춘식 씨라고 오행생식요법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젊게 돌아가셨죠. 그 양반이 쓴 책이 있는데 그거 보고 그분도 만나보고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또 책을 보니까 우리 박노한 씨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걸 보니까 알던데 제가 그걸 책에다 써놨는데 그걸 갖고 지적하는 한의사는 없었어요. 거의 박노한 씨가 처음이었는데 음양요질법이라는 책이 동의보감 전에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음양요질법이 먼저 있었고 그 동의보감이 있었으면 동의보감이 최신 학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동의보감을 근문설, 그 전 걸 고문설이라고 옛날에 학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문설에는요, 이게 간신 비폐신의 오행으로 나눈 거가 이 신장 감각 말고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서부터 이 오행 배속, 장기 오행 배속이 달라져요. 근데 이런 이론은 되게 옛날 게 더 맞지 않아요? 그죠? 참 희한하게도 요새는 올수록 틀리는데 과학이 발달했다면서 틀려가는데 두 개가 달라요. 근데 놀랍게도 그 책은 중국 책을 번역한 책이에요. 황제내경 개론, 황제는 이런 쪽에 나와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쓴 거예요. 중국 사람보다 공부를 안 한 거죠. 우리나라 한의학자. 그래서 그런 거부터 문제점을 그 사람들도 오행은 지금처럼 씁니다. 그런데 그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학자 같은 거 싫어가지고 싫어보다 저는 그런 거 좀 안 맞는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제 첫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몰랐는데 엘로드가 돌아가는 걸 딱 보니까 저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꼬막대기가 돌아가니까. 그래가지고 이분 강의 끝나고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저도 되더라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떠오르는데 암만 생각인데 원리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죠. 그분들한테. 두 분이 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수몇 개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원리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럼 몰라. 근데 그 힘이 어디까지인지 뭐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건 저도 알잖아요. 돌아갔으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돌아가는데도 그런 힘이 있다는 것 자체로 생각 안 하는 분도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거 갖고는 답이 안 되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외국 책을 사보기 시작한 거예요. 얻어서 이제 일본 책. 근데 일본어는 정말 못하니까 그림하고 한자 섞은 걸로 대충 두드려서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또 영어로 된 책 좀 얻어서 보거나 카피 뜨거나 그때 그런 책이 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카피 뜬 게 더 많아요. 그 요새처럼 아마존에서 띵동 셀 수 있는 때도 잘 아니고 그래가지고서 이걸 봤는데 거기도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해외는 이 다우저 협회라고 있습니다. 영미 계열은 거의 다 있어요. 나라마다.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오래됐고요. 1년마다 단합대회 같은 건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엉터리들이 아니죠. 그리고 꽤 지도 나간 게 있어요. 철학적으로도. 그런데 저처럼 참나찾기까지 연결시키는 사람이 거의 드물고요. 예전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드물다는 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얘기들이 도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혼자 이걸 해가지고 수맥 찾는 것까지 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막는 법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막는 법이 있어요. 이 수맥하고 살기 다 막는 법을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먼저 딱 하고 이제 경락 치료하려고 원래 만든 건데 땅에도 되게 차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맥을 하는 걸 막는 걸 해결해 놓고 그러고도 원리를 모르니까 고민하던 차에 그래서 제가 단전업도장을 다녔죠. 이걸 뭔가 알아야 되겠다. 오행을 학문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분석해내야 되겠다. 이것만 알면 내가 내 처도 고치고 딴 사람도 낫게 해줄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니까 굉장히 실사구시 정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뭔가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의하는 분들은 오행을 모르면서 이론으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거의 없구나. 이 말을 뭐 들어도 그 사람들 할 말이 없는 게요. 이론으로 아는 척하지 책들 봐도 다 달라요. 비슷비슷하고 서로 갖다 베꼈고 이래가지고 모릅니다. 왜냐면 음양모양을 정확히 하면 진단 끝난 거거든요. 그럼 기계를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양의에서 쓰는 기계 이런 거 우리가 좀 쓰자. 이게 좀 계속 한의의 꿈이잖아요.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단법이 다르면 그 진단 가지고는 서양의 진단을 얻어도 약을 못 써요. 그 처방이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상의 교육법이 잘못된 것도 알게 되죠. 한의학을 잘 가르치려면 중고등학교 때 예술고등학교처럼 한의과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촉진법을 바이올린도 나중에 구동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의학이 그거보다 예민하면 예민했지 어떻게 통하겠어요. 시극이 가능한 거 이 사람들이 아직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고등학교 만들어야 돼요. 중학교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살아나면 이걸로 기계 이상을 만들어주면 이거와 약하고 연결성만 하면 한의학은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너 광이야. 지금 경일에 돈 못 번대요. 예전이 아니보다 더 잘 벌었대요. 근데 이거 왜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의사하고 토론을 해도 제가 이제 이기게 되고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걸 알았으니까 뭘 모르는지를 아니까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단전업도장을 열심히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바쁜 때였어요. 그리고 돈도 썩 잘 벌어지지 않을 때인데 잘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적자를 계속 볼 때예요. 근데 월수금을 제가 딱 찍어가지고 단전업도장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는 그냥 약속 다 포기하고 나머지 날로 미루고 가서 하고 집에 들어가면 한 2시쯤 끝나고 선생님을 계속 질문하고 선생님 꽤 귀찮았을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아는 것도 많고 눈으로 기운 잘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수 몇 명을 딱 모이게 했는데 여주 쪽에 풍수 고수가 살고 있대요.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런 거 다니면 재밌잖아요. 왜? 그래서 어디 가서 좀 킵시다 해서 거기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딴 쪽 고수 우리 다녀온 선생 이게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한 5명 정도 갔나 봐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우리 단전업 선생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풍수 아주 고수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풍수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전기를 받으려고 털을 사가지고 거기 살아요. 그럼 자기는 아닌데 후대는 분명히 얘네들 영향을 받을 거래. 그런 거 살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다행히 좋은 땅이라도 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을이 성인이 나는 마을이래요. 아니, 소문이 그렇게 나 있대요. 풍수하는 사람들. 전 처음 들었는데 갔는데 우리 단전업 선생님이 보더니 한 사람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생기가 오다가 중간에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는데 이 집으로 갈까 했더니 이분이 그걸 딱 보더니 저쪽에서 저 푸르스름하게 내려오는 그 기운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풍수의 곳은 못 보니까 모르잖아요. 용맥이 이렇게 오는데 그랬더니 거기는 용맥은 보여. 근데 이 사람은 눈으로 그걸 봐. 그러니까 그 접점이 찾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들이 많이 다녀야 이 도로도 사실 그 덕을 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고수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이 딱 보더니 그 기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 서로 얘기하니까 그 나무 옆과 이게 딱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게 올라와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풍수 거기서 손을 바짝 들어버린 거야. 이건 내 위구나. 이제 거기서 결판이
제가 맨 처음에 두 분을 소개시켰는데 서로 싸웠어요 그날. 근데 그때가 두 번째 만난 건데 그때 서열이 정해진 거예요. 도사 서열이 정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지금 거기 산다는 분이 있잖아요. 집이 여기면 일로 가. 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헛사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더니 어디 갔다 해서 야, 이 인간이 참 대단한 도사시구나 이분이. 내가 선생을 잘 모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또 희한한 게 수맥은 못 봐요. 제가 수맥을 가르쳐드렸어요. 수맥이? 설 선생님 수맥이 뭐예요? 그래서 땅속에 있는 그런 건데 그 올라오면 기운은 보이실 텐데 안 보입니까? 이상하게 딴 건 뭔데 그걸 못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려줬어요. 이겁니다.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그때부터 봐요. 그 뭔지 뭐가 그건지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더니 뭔가 그 아련한 수증기처럼 뭔가 올라오는데 이게 올라온다. 근데 제가 막는 걸 그분하고 같이 실험을 했어요. 제가 막는다고 했더니 처음에 비웃더라고요. 뭘 어떻게 자기도 그런 걸 모르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비전이 있대요. 큰 나무 심기 뭐 등등으로. 나무가 있어서 막힐 거면 세상에 산에서 내려오는 게 다 막혔지. 나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볼 땐 그건 틀림없이 아니다. 그럼 이건 논리로 알 수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가 기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나쁜 것만 흐트러뜨리는 걸 텐데 그랬더니 해보라고 그래갖고 제가 종이에다 찍찍 써갖고 딱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또 보더니 정말 없어지네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저희는 이 점검을 다 했어요 사실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점검을 하니까 이걸 깜짝 놀라고 제가 종이에다 찍찍 썼잖아요. 왜 이게 되는지가 이제 이분은 궁금해 죽겠는 거죠. 근데 저는 뭐냐면 그게 사상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상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이나 곡식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사상으로 분류해줘야 되는 게 음양 사상이잖아요. 사상 8개 이렇게 가는데 한순간의 분류 방식이 사상이죠. 그럼 태음과 태음 두 개를 공동의 장에 딴 걸 딱 막아서 갖다 놓으면 두 개의 흐름이 생겨요. N극 S극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아마 제가 원래는 이거 발견하고요. 나는 이 노벨상은 당연히 땄다 이랬어요. 왜냐면 새로운 에너지를 찾은 거라. 이건 수백 개 아니라 수억 개 생각 만들 수 있다. 조합을 통해서. 근데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보냈었죠 원래는. 근데 이제 다 바꾸었어요. 왜냐면 이게 증명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증명이 안 되니까 바꾸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이제 철저하게 수행으로 바꿨어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이 실험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으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상반되는 욕심을 지우지 않고 그걸 찾는 쪽으로 했는데 그때 마침 그런 거 하면서 도형과 도형 또 더 웃기는군요. 숫자하고 쌀알이나 밀가루 같은 거 갖다 대야지 흐른다. 전혀 다를 것 같아도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이 토론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로 침도 놓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 읽는 게 측정이죠. 그 측정 방법이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하고 공부하는 분들한테 그거부터 나누는 거예요. 근데 측정이야말로 평가죠 사실은. 측정이 안 되는데 아는 법은 없어요, 그죠? 측정이 돼야만 내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측정을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 어느 날 평가만 내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측정법을 가르쳐야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거지. 측정법은 지만 갖고 있으면 이거는 냉철함이 없는 거죠. 못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저희가 측정법을 공유하는 방식을 이제 하는 게 사실 저희의 제수요법이 특징이 있고요. 철저. 근데 그거를 내 안에 있는 힘으로 하는데 그때 그날 풍수 보는 날 이 양반이 저보고 설 선생 수맥은 아는 사람이 왜 이걸 못 찾을까? 왜냐면 자기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수맥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못 찾는 게 신기하잖아요. 저는 수맥을 잘 못 찾는 분이 그건 색깔로 보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앞만 봐도 똑같은 색깔인데 이 뭐 푸른색이 어떻고 저쩌고 이래면서 가니까 야 인간 이런 게 가능한가? 아니 이런 식으로 놀랄 때죠.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저는 이건 모릅니다. 근데 해보라는 거예요. 참 그분도 괜찮은 분을 제가 만난 게 들고 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하나 스쳤어요. 갑자기. 왜냐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분은 뭘 찾고 있는 거잖아요. 저분이 보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러고 걸어갔는데 세상에.
뭘까요, 그게? 이게 중요한 힌트였어요. 저는 제 인생에 이게 참나 찾기로 발전해야 할지 얘기했어요. 저분은 도대체 뭘 갖고 그러는 걸까 하고 걸어갔는데 그 순간에 딱 움직였는데 우리 선생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거기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의 그 한마디, 선생은 딱 그러라고 있는 건데 딱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 이경계를 딱 지나가는데 거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분 뭐 갖고 그러자고 지나간 거거든요. 내가 뭘 했는데 맞은 거지? 이거 알지 못하겠는데 근데 그게 생각이에요? 저 양반이 뭘 했지 한 게 생각은 생각인데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해놨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도 생각이니까 한번 해봐야지 하고 제가 한쪽에서 폭이 있을 테니까 제가 이쪽을 가볼 테니까 한번 또 봐주십시오. 그리고 저 양반이 또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갔는데 또 움직였어요. 근데 또 맞대. 그래서 제가 미안해 한 번만 더 하겠다고 한 번 딱 그때부터 질문 안 했어. 알았어.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분이 없으면 난 못 찾겠구나. 이분이 뭘 생각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풍수책을 샀어요. 생기라는 게 뭔지 이해해야 되니까 풍수에서 이분들이 찾은 게 뭔지 이해해야 되니까 머릿속에서 컨셉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뭘 찾은 걸까를 그거를 개념을 정리해서 찾으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 학문의 시작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찾았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풍수는 끝났어요. 특히 이거 이렇게 지금 수맥. 전통 풍수 수맥은 제가 이미 할 줄 알았고요. 근데 수맥을 찾은 원리까지 안 했죠. 수맥을 떠올려도 이건 얼마든지 내가 찾을 수 있게. 그때 그 두 개 다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도사들이 이제 이분이 꽤 유명하니까 초대도 하고 그러면 이분이 정하는 게 마음이 좀 놓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못 놓치는 걸 제가 좀 찾으니까 저를 꼭 같이 가셔서 그다음 또 제가 있어야 기사도 하고 이래서 다녔는데 그때 어디지 남원 쪽에 그 옛날에부터 도사가 많죠. 그쪽에 그 김제, 그 옆에 김제에 도사가 있어요. 하나 유학에서 유명한 분이 있으면 TV도 자주 나옵니다. 그 부자가 다 그쪽으로 유명한데 거기로 와가지고 우리 파하고 그 파하고 대결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릴 때부터 도사 손에 끌려서 그 공부를 했던 분이래요. 그때 또 이제 뭔가 시합이 붙었는데 그때 이제 그 파가 이론으로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전통 풍수로는 거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인데 도성국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 풍수에는 게임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근데 자기 옛날에 가르치던 선생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정신이 돌았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자리에서 텐트를 치고 마지막까지 살다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내려간 사람들이 찍은 제일 좋은 자리가 거기였어요. 전 재미나게 했어요. 풍수가 이렇게 지고 있으면 여기 나쁜 땅이에요. 이쪽이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나쁘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좋은 땅인데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가르치다가 나중에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이분이 확신을 못하고 좋다는 판단은 있었다가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이게 정신이 나갔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승인 계열에 이제 여기 있었던 분들도 이 명성으로 찾은 자리가 거기고 그 기운으로 점검한 것도 그거고 제가 이걸로 찾은 자리도 거기고 그 우리 선생 눈으로 보신 자리도 그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의를 못했지. 그걸 이제 나중에 정의를 해서 저는 지금 언제나 찾는데 그분들은 언제나 찾지 못해요. 이해. 어쩌다 보이는 건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알아서 내 거를 해야 하면 내 거잖아요. 가르침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의 거 이런 베낀 건 내 거 아니듯이. 그래가지고 그날 저는 엄청나게 받은 게요. 생각만, 컨셉만 정확하면 인간의 몸에서 모든 반응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 정말 그래서 제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6개월에 나누는 거예요. 저는 보고 아는데 제가 가르치는 2달째 과정까지가 2년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책까지 써냈으면서 이 원리를 몰랐고 이거 하고도 2년은 몰랐고 근데 이게 뭔가 있다 하다가 2년 만에 그걸 찾은 바람에 그때부터는
제가 그 도사처럼 보이던 그분들, 그 다음에 제 거기 선배들 도사과들이 많았어요. 이게 유명해요. 수령계는 꽤 유명해요, 지금도. 그런데 그 뒤부터 반년 만에 그분들이 할 줄 아는 건 다 했어요, 제가. 그분들이 아주 까무러칠 정도로. 그래갖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원리만 하면 그때부터 아주 쉽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는 그분처럼 저같이 공부하신 분들 말고는 그분처럼 복 많이 된 분을 참 찾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 선생복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든 그분 때문에 계기가 있어서 그분한테 배운 건 아닌데 그분 때문에 오케이 하는 바람에 사고력이야말로 핵심이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진지한 건 이런 거죠. 이제 모든 걸 쓸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제 기분에 따라서 틀리는 걸 발견했어요.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려. 이거 안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마음 수련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다 있다는 거 알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가는 건 수련 거의 다 제 내용.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걸 물어서 답을 하는 건 소크라테스 다이는 것과 같은 거고요. 내 안에 불성 신성과 대답하는 거를 그 안에 있던, 그러니까 아카시 레코드를 읽는 게 원래 내 안에 내재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 어느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일직도 다지일 중중부진 같은 거에 쉽게 들어오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그거는 되려 쉬웠어요. 그거 그래 글자로 쓰면 이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그쪽은 일미신주 함시마 이런 거 거꾸로 굉장히 쉬웠어요. 답을 주는 게 내 안에 다 있는데 그 한자로 바꾸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티끌 속에 우주가 있다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아 이거로구나 하는 바람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그 선생님께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렸더니 이분이 왕고에서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 그래서 제가 한 반년 더 다니고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때 이걸 시작했어요. 참나찾기를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목은 참나찾기로 안 했고요. 그때는 명당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근데 내용은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거기 있는 우리 제 선배들이 제발 좀 배우자 그러는 바람에 그리고 선생님도 저한테 배웠어요 그때. 네, 그래갖고 그거 그때 맨 처음에 한 20명이 배웠죠. 그 선배들을 제가 거꾸로 이제 가르치고 해가면서 한국 커리큘럼 그때 만들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다 이제 처음에 4달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의술 코스까지 집어넣어서 6달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면 자발공이고, 거기에 원래서 측정을 하면 측정무가 되는데 춤을 추듯이 해도 그거 나오고요. 거기 정말 모든 게 달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제가 그 3일 신고라는 책도 이해하는데 깨달음을 완성의 표현도 없고 제가 굉장히 진도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줬죠. 성경선수 특히 명.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제가 하다 보니까 우산물로 이제 제처도 많이 좋아졌고요. 뭐 저는 이제는 처음에 제처 고치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일을 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도 그래요. 공부하는 분들이 제가 그때 공부를 해보니까 어디서 가르치는 장모님쯤 되거나 고참만 되면 도대체가 남하고 얘기를 안 나누려고 해요. 다 고수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문파 가서 배우려면 끊고 돈 내고 새로 나가기 전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 그런 거 녹여내야 되는 거죠. 아는 거 더 녹여내고 하면 자기 수련 문파도 다른 사람들도 만들자. 그래서 여기는 저한테 배운 사람들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언제나 올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파가 와도 되고, 뭐 기독교 SNF파 뭐 다 됩니다. 여기 그 대신 와서는 오픈해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는 엘로드를 들었다고 수맥한다고 오해하는 분들,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인가. 인터넷에 올라있는 내용만 봐도 전혀 다른데 딱 들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딱 안 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단순하죠. 이것 때문에 내 안에 뭐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수련 한 몇십 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내 안에 예. 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그대로 들었던 걸 증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남의 수련해도. 그런데 이건 눈으로 보여주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편이라고. 근데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보인다면 이게 뭡니까? 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힘의 차이부터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자기 몸에서 다 구별하고 있어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거든요. 여기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인식, 존재 이런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철학의 2대 사조가 존재와 사유 아닙니까? 이게 이 바탕에 다, 제가 이거 하다가 다 똑똑해진 거예요. 존재와 사유, 그러네 이번에 공부는. 여기서 해결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보니까 그리스 철학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했던 수련법이고요. 석가의 수련법이고 우리나라 같은 그 원효도사가 워낙 가장 대표적으로 훌륭한 법을 많이 남기셔서 최고 고수메이커인데 이분 물론 당연히 원효무의 사상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참나찾기예요. 제가 돈 벌려면 풍수 가르친다는 게 돈 더 벌걸요. 그럼요. 네. 그게 더 많이. 네, 그게 더 많이 오는 오고.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비법 가르쳐 준다 그러면 네. 그럼 돈 더 많이. 네, 돈 더 받아도 더 네. 비싸게 받아도 올 거예요. 그래. 참나찾기하고 두 개를 섞어 놓으니까 양쪽에서 다 오해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궁금한